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 지명자가 오늘 처음 출근했어요. 청문회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대답을 하고, 그리고 중요 현안에 관해서는 뭐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고, 내가 총장의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임명장을 받으면 그때 얘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바로 정봉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이 정봉주가 진정을 하기, 그러니까 이 해명을 하는 오늘 기자회견을 밝혔는데, 우선 기자회견의 핵심을 보면은요, 이제 양방향입니다. 한쪽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이제 또 한쪽은 뭐냐, 오늘 이제 기자회견의 핵심, 이거 이재명 파리하는 인간들을 싹 다 정리하겠다. 근데 그게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누구냐? 정리 대상, 이재명 파리, 개딸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요원들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특정인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특정인도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정봉주 발언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형석 교수를 갖다가 독립관장에 임명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찬 행사에 광복절 계기 관련 인사들의 오찬 행사에 이종찬이가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지금 파장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종찬의 주장에 야권이 일제히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신당만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도를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도 말이죠. 저 시민사회 수석을 비롯해서 이 참모들이 일제히 이종찬 달래기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 오찬에 참석하라는 것이죠. 아니,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종찬 회장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훌륭하다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지분을 찾기 위한 정치에 매몰되는 대통령을 누르려고 하는, 억압적으로 누르는 것밖에 더 되냐. 힘을 지금 쓰고 있어요. 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종찬, 지금 광복회 회장의 이러한 입장, 자세는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용조용하게 다뤄야죠. 요거는 언론에다 대놓고 지금 힘자랑하고 있는 게 이종찬인데, 역시 부전자전이라고 이종찬의 아들도 만만치 않네요. 이종찬의 아들 요것도 말이죠. 완전히 공개적으로 채널A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윤 대통령 생각 똑바로 내놔봐. 야, 이 인간들이요. 아니, 그렇게 현 정부가 싫으면 이종찬이는 며느리가 되겠고, 이종찬 아들인 이철우 연대 교수의 부인 질병청장도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아예 민주당 가서 일해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극단적으로. 왜? 지금 이종찬이가 내세우는 저는 홍범도 장군의 이전 문제에 관해서, 또 이번에 김영석 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그 극단적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할 노릇입니까? 더군다나 윤 대통령과의 그런 수십 년간의 그 정으로 따진다면 더군다나 아버님이라고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아버님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윤 대통령의 직격탄을 갈겨? 이거는 도저히 우리 자유우파들이 이런 행태는 인정할 수는 안 된다. 저는요, 광복회장 갈 때, 이거 뭐 공직은 아니지만 준공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마지막, 자기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만큼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좋은 뜻을 그야말로 실행에 옮기려고 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자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과시하고 폼 잡으려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참 가련하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아들까지 나서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말이죠, 이제 갑자기 지금 어떻게 해서 이제 꽃뱀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꽃뱀. 북한의 꽃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력한 인사들이 북한에 가면 결국은 뭐 남남북녀라고 하듯이 미인계를 써서 쉽게 얘기하면 물증을 딱 체증 사진을 적어놨고, 너 꼼짝 마. 친북 발언 좀 해. 친북 활동 좀 해. 고리를 읽는다.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 과거에 이제 통일부 차관이 이런 칼럼을 쓴 바 있어요. 펜앤마이크에다가. 요 칼럼이 다시 인구에 회자되면서 여기에 김문수 지금 현재 노동부 장관 지명자도 꽃뱀을 조심해야 된다. 북한 갔다 와서 싹 다 입장이 달라지는 사람들, 요거
뭔가 미인계에 먹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정의사의 사제 구현날이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한 첫 번째 지금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일종의 이제 키워드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검찰의 신뢰회복 방안과 관련해서 결국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취임한다면 노력하겠다. 그리고요, 김경수 복권 문제라든가 김여사 수사, 그리고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검찰 내 갈등, 이게 이미 다 표출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요, 즉답을 피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 후보자로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에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오늘 첫 출근인 만큼 앞으로 성실하게 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제 어제 정진석 실장이 윤 대통령이 왜 이 심우정 차관을 갖다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우선 합리적 리더십으로서 리더십을 갖고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점. 그 다음에 형사 절차, 검찰 제도에 대한 식견이 높고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그리고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는 점에서 지금 지명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기대가 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원석이가 배반의 행렬에 동참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렇죠? 요점이 굉장히 기울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역량이 굉장히 이제 역량 발휘가 기대되는 대목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봉주 관련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봉주가 결국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근에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인데 박원석하고 둘이 이제 엄청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 이제 둘이서 다른 얘기다. 그러면서 두고 보자.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어차피 최고위원은 만장일치되기 때문에 한번 두고 봐라.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요거 그냥 이번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김민석이를 이재명이가 러닝메이트식으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TV에 출연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적 투표율 1위를 누가 하고 있느냐? 김민석이가 하고 있거든요. 본래는 정봉주가 1위를 달리다가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는지. 그 최고위는 어차피 저는 이 합의제잖아? 그러면은 5등 안에만 들으면 되는데 왜 난리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이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그야말로 이제 최고위원 내려와라까지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건 아니다. 조금 과장이 돼서 잘못 전달된 것이다. 그러면서 반박하고 해명하는 성격의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는 한마디로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 명파리들 잘라내겠다. 요 명파리들이 바로 당 내부의 암덩어리다. 예.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워딩을 설명을 드리면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재명 파리하면서 실세놀이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당 혁신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다. 그래서 요 이재명 파리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당을 분열시켜왔다. 이재명이 이런 파라 호가우의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벌판에 홀로 선 이재명의 유일한 개판은 당원이었고 국민이었는데 그 정치를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한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는 것이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구체적으로 누구냐?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기자들이 이게 그러면 더민주 정부 혁신에 이게 친명계잖아요. 이거 아니냐? 물었더니 선거 끝난 뒤에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도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물으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석에서 그렇게 되면 이거 결국 김민석을 겨냥한 거 아니야? 이런 내용,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요, 누적 투표율로 보면은 당일 당대표는 무려 누적 투표율이 89.2%이고,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민석이가 1위, 그리고 2위가 정봉주, 그리고 이제 3위가, 지금 김병주, 4위가 한준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5위가 전현희하고, 그 다음에 이현주 간의 싸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최고위원 서열이 싹 바뀌다 보니까 이 정봉주가 상당히 열이 많이 난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말이죠. 그 또 기자회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이제 이재명 그야말로 명비어천가를 불렀느냐.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 파리를 하는 그런 이재명 파리를 하면서 실세놀이 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개딸들이 본래 난리가 났잖아요. 정계를 떠나라, 사퇴하라, 당원들이 우습냐, 개딸이라고 한 것도 사과하라. 예, 요러한 지금 반발을 받고 있는 게 정봉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종찬 아들, 중마고라고 그러잖아. 대광초등학교 친구. 예, 57년의 중마고 이철호가 결국은 침묵을 깨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입장을 내면서 윤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건국절과 관련한 대통령 생각이 뭐냐? 그거 바뀌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직접 윤 대통령을 강하게 몰아치고 있어요. 윤 대통령 건국절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조가 뭔지 분명히 밝혀라. 그래서 이게 채널 A와의 통화에서 밝힌 건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혀하고 본인 스스로가 잡아줘야 한다. 대통령이 이걸 바로 잡아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이죠,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평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정부가 취해왔던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불법 강제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건국지로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조이고, 대통령이 이걸 분명히 나와서 말해주면 사도광산에 강제동원 문구를 넣고자 하는 우리 외교부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역사관을 부정하면 외교부한테 협상하라는 게 말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한 가운데, 그리고 이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선 아버지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취해온 입장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대광고등학교도 동기,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에요? 서울부대도 동기인데, 와, 참, 이거, 어쩌면 이렇게 부전 여전이겠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죠, 이종찬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도 말이죠, 인사를 처리하면 다 끝난다. 그러면은 인사를 처리하라. 즉 김영석 독립관장 임명을 처리하라. 그리고 건국절 재정을 추진하지 않는다. 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념관장 선출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원식하고 오늘 한 30분 정도 회동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말이죠, 분명하게 건국절 재정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표하고, 독립관장, 기념관장 인사 잘못됐다고 초로하고, 그러면은 경축식에 나가서 참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핵심은 말이죠, 핵심은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이종찬이가 얘기한 대로 건국절 재정을 포기하라. 그런데 정부가 그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요,
김형석 요 신임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처리하라. 요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서구 칼럼, 이 과거 칼럼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로 들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북한에 가서 꽃뱀한테 이제 미인계에 당한 사람들이 한국 종교계, 언론계, 특히 여기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기존에 가기 전에 가졌던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 그렇죠, 이 관점, 요것이 반대로 달라지는 사람들, 이거 틀림없이 북한 꽃뱀한테 걸려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뱀한테 걸려들면 북한이 당연히 각종 물증을 다 이제 확보하겠는데, 북한 말을 안 들으면 그 물증을 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북한에 갔다 와서 이 평양의 꽃뱀 작전에 말려든, 그래서 재물이 돼버린 요 인간들을 우리가 참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김서구 칼럼이 말이죠.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이잖아요. 2021년도 2월 5일 그러니까 이제 펜앤마이크에 이거를 기고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언론인 종교계 인사들이 이거 상당히 많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천주교 신문학 개신교 목사 중에서도 방북시에 말이죠. 꽃뱀 작전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결국 갔다 와서 친북 발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친북 발언을 안 해? 그러면 결국 북한이 안 놔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성직자 집단 정의구현 사재단, 여기가 말하자면 이러한 이 죄악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꽃뱀론과 관련해서요, 지금 김문수 지금 노동장관 후보자도 꽃뱀론, 요거 북한 갔다 오고 달라지는 사람들, 이거 결국은 꽃뱀한테 물린 증거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러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의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발언들, 그리고 또 이 과거에 그러다 그런 것들이 이제 뜨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지금 장관 후보자도 이거 북한에 꽃뱀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꽃뱀 공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북한을 다녀온 이후로 말이 싹 다 바꿔지는 사람들은 결국 꽃뱀계 공작에 말려드는 그런 하나의 반증일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